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다네요. 캠핑 준비를 했기에 안 좋은 소식입니다. 묵은지 삼겹살, 맥주를 즐기는 남자. 비가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강현, 우리 왔네 라고 말하는 다른 남자. 오늘도 혹시 그 술이 있냐고 합니다. 남자와 함께 온 무리들의 모습. 주인공이 있는 곳은 지구가 아니었죠.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리는 한 사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 셰프였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들은 연예인병에 걸렸다고 생각할지 몰랐죠.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주인공. 세계적인 요리학교 CAIA를 졸업했습니다. 다양한 방송에서 러브콜까지 받았다는데요. 인기가 많아서 요리에 방해가 되기도 했죠. 다른 셰프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을 하지 왜 요리사를 하냐는 것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에 질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강한 스트레스로 미각을 상실한 주인공.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의 조언. 산이랑 들에서 캠핑을 하면 되겠다네요. 할아버지가 계셨던 곳으로 캠핑을 갔죠. 도착하자 삐그덕 소리가 들리는 창고. 관리가 안 되니 들짐승이 출입했던 것입니다. 창고를 가보니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죠. 차원을 넘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빠져버린 주인공. 눈을 뜨니 들판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토끼인 것이 있네요. 나가기 위해 출구를 찾아보았죠. 하지만 휴대폰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캠핑을 하게 된 주인공은 불을 피웁니다. 불은 피웠지만 문제는 식량 부족이었는데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보고자 했죠. 무언가를 만들었고 직접 먹어봅니다. 당연한 말이었지만 맛은 없었죠. 불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주인공.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늑대처럼 보이는 눈이 앞에 있었죠. 칼을 든 주인공이 기합을 질렀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늑대가 아니라 강아지였죠. 또 자세히 보니 이세계의 늑대였습니다. 늑대는 차원을 건너왔던 구멍을 가리킵니다. 주인공을 구멍 쪽으로 밀어버리는 늑대. 구멍에 빠져버린 주인공은 눈을 뜹니다. 원래 세계 같았지만 늑대도 함께였죠. 일단 늑대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늑대에게 사료를 건넸지만 싫어하네요. 백설기라는 이름의 늑대는 식탁으로 올라가는데 교묘하게 간편식품들을 피해 먹는 백설기. 이 녀석 설마 하고 생각하는 주인공. 식탁에는 시판 소스와 레시피 소스가 있네요. 설기가 미식가의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크를 다 먹는 설기를 보며 웃었죠. 오랜만에 음식 만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벽을 도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 때마침 마을이장이 그를 찾아왔죠. 주말에 사람 불러올 테니 시간을 비우랍니다. 정간의 아들내미 정민호를 데려왔죠. 주인공 이강현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장이 강현에게 무슨 식당인지 묻는데요. 양식당을 한다고 답변하는 강현. 민호는 듣고 있다가 돈가스 파냐고 물어보는데 아내가 만삭에 돈가스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는 민호. 강현은 미각 상실에 고민하다가 설기를 봤죠. 강현은 민호에게 돈가스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돈가스를 만들러 간 강현. 돈가스를 만들어서 설기에게 주는데 설기의 꼬리 힘에 따라 맛을 알게 되었죠. 민호는 아내에게 입덧이 괜찮은지 물어보는데요. 강현은 민호의 아내에게 돈가스를 대접합니다. 냄새가 너무 좋다며 한 입 먹는 민호의 아내. 행복한 표정의 민호의 아내입니다. 어느새 설기는 엄청 포동해졌네요. 오픈도 하기 전에 맞이한 첫 손님이었죠. 양식보다는 손님 취향의 메뉴를 고민하는 강현. 설기가 늘어져 있자 이 세계가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그곳을 다시 갈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설기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현을 바라봅니다. 강현은 어느덧 설기와 함께 이 세계를 왔죠. 물소리를 따라가니 호수가 보이네요. 설기에게 마지막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돈가스 건 보답으로 고기를 준비했죠. 강현은 설기를 위해 직접 구워줍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고기를 먹는 설기. 강현은 멋진 풍경과 술을 즐깁니다. 그때 갑자기 강현의 목으로 칼 하나. 누군가가 네 녀석 정체가 뭐냐? 라고 했죠.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요리사라고 하는 강현. 일반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어서 실례를 했다고 하네요. 그는 영지의 기사 란돌프였죠.
늑대 설기의 태도를 보니 강현은 착하다고 하네요. 사실 하얀 늑대는 신의 피를 이어받았죠. 따라서 설기는 뛰어난 지혜를 지녔다고 합니다. 호수를 보면서 식사 중이었냐고 하는 란돌프. 식사하고 왔는데 거부하기 힘든 냄새였죠. 소고기를 한 입 먹어보는 란돌프인데요.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고 하네요. 란돌프는 강연의 술에도 관심을 보였죠. 맥주가 이렇게 깔끔하냐고 극찬을 합니다. 좋은 것을 대접받았으니 보답하겠다고 하는데 또 인연이 닿기를 바란다는 란돌프는 떠났습니다. 설기를 두고 가려니 쓸쓸한 강연. 짧은 시간 고맙다고 말하는 강연도 떠납니다. 하지만 설기는 강연의 가방에 붙어 있었죠. 설기는 강연과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세계에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데 가끔 놀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강연. 강연의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마을 이장이 이제 오냐고 강연을 반겼죠. 강연의 마을 입성을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아줌마들이 강연을 이뻐하네요. 다들 술자리를 즐기는 분위기인데요. 이때 강연의 눈에 들어온 한 어린 소년. 혼자 멀뚱거리며 앉아있었죠. 할머니가 소년에게 음식을 챙겨줍니다. 하지만 소년은 호의를 거절하는데 소년 상우는 원래 그럴 아이가 아니었는데요. 상우 친구가 햄버거를 먹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장은 마침 서울에서 온 요리사가 있다고 하는데 상우는 서울 친구가 부러웠죠. 상우 엄마가 아파서 혼자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현은 상우의 사정을 들으며 생각에 빠집니다. 요리를 배우고자 미국에 갔었던 강현. 그때만큼 열정적이었던 때가 없었죠. 지금 햄버거 요리를 시작하기로 다짐합니다. 어느새 완성이 된 햄버거. 상우와 어른들이 식당에 와 있네요. 강현은 직접 햄버거를 서빙합니다. 상우는 비주얼에 놀란 표정입니다. 한 입 먹고 감탄하는 상우. 강현은 상우랑 롯데월드를 가기로 하죠. 냉장고를 열어보는 강현. 메뉴 연구하다가 남은 재료가 많네요. 이것을 가지고 이 세계로 캠핑을 가는 겁니다. 텐트를 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강현. 보글보글 음식이 끓고 있네요. 텐트를 치고 음식을 먹는 강현. 아무것도 안 해도 충족감이 든다는데요. 숲속에서 희번뜩거리는 눈이 보입니다. 설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강현이 획 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사족보행을 하는 여자애 같은데요. 굶주린 듯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강현은 그녀에게 음식을 내어주는데 맛있어 보이는 김치찌개를 줍니다. 매운 향에 놀란 여자의 모습. 맵지만 입맛에 맞아서 계속 먹게 됩니다. 백설기가 어디에선가 나타났습니다. 여자애는 고양이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설기와 여자애는 밥 때문에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때 여자애를 잡은 누군가가 나타나고 미안하군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애를 데리고 어디론가 날아가네요. 벚꽃이 핀 봄, 강현의 식당. 드디어 내일이면 개업이라고 하는데요. 리모델링부터 청소까지 완벽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식당에 들어오고 여기 무엇을 파냐고 물어보시는데 파스타, 피자 같은 양식을 주로 판다고 하는 강현. 강현은 할머니께 토마토 파스타를 드립니다. 가게의 첫 손님이므로 더욱 신경 썼죠. 파스타를 드시는 할머니.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이장이 식당을 나가는 할머니를 보는데요. 할머니는 파스타를 반 이상 남겼죠. 강현은 남은 음식을 지켜봅니다. 뭐가 문제지? 하며 생각에 잠긴 강현. 이장이 강현의 고민을 들어주는데요. 할머니가 남긴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이곳을 자주 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강현은 상황을 듣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또 이 세계로 캠핑을 하러 온 강현. 머리를 식히러 왔다가 여자애를 봤죠. 배고파 보여서 고기를 구워줍니다. 다 구운 고기를 잘라줍니다. 팬 하나에는 양송이를 구웠죠. 크림을 부어서 되직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 파르메산 치즈를 넣어주는데요. 면을 더하고 잘라둔 고기를 올립니다.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를 먹는 여자애. 엄청난 맛에 황홀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번 파스타가 입맛에 맞는 것 같았죠. 음식은 먹는 자의 입맛에 따른 것입니다. 강현이 깨달음을 얻자
봄나물이 준비되었죠. 향이 강하니 잘 알아보고 조합을 해야 합니다. 혼자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 이장이 할머니를 보고 인사를 건넸죠. 그 식당에 한번 더 가보라고 부축입니다. 한편 정우는 나물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문제는 박씨 할머니를 초대하는 것이었죠. 때마침 식당 문에 종소리가 울리고 박씨 할머니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그 미국 국수겠지 생각했죠. 그때 봄꽃의 향기가 났습니다. 강연이 원추리 파스타를 대접하는데요. 할머니는 특제 메뉴를 맛보았죠. 봄나물 향이 남편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봄이라는 것을 느끼네요. 강연이 특별히 만든 음식을 더 맛봤습니다. 한 접시를 깔끔하게 비우신 할머니. 정식 메뉴에 추가해두라고 말씀하셨죠. 다음에 또 먹으러 오겠다고 합니다. 설기와 이계에서 힐링을 하는 강연. 무언가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는데요. 강연이 넘어졌고 란돌프를 마주칩니다. 좋은 자리를 찾았다고 칭찬하는 란돌프. 이번에 다시 봤으니 대접을 해주겠다는데요. 같이 사냥에 나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뜀새의 서식지를 찾아온 강연과 란돌프. 뜀새는 강연에게 날아왔던 새였죠. 뒤에서 보조를 부탁한다고 하는 란돌프. 사냥을 하고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뜀새 고기에서는 누린내가 진동을 했죠.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란돌프. 미각이 없어도 맛없음을 느끼는 강연입니다. 이번엔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하네요. 흑맥주로 잡내를 잡아보는데요. 1시간 정도 고기를 삶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뚜껑을 여는 강연. 고기를 꺼내서 마지막으로 구워줍니다. 뜀새 슈바인 학세를 완성했죠. 고소한 냄새에 신기해하는 란돌프. 먹기 좋은 크기의 고기를 먹어봅니다. 이 맛은 뭐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쩜 이런 식감이 나는지 궁금해하네요. 술까지 같이 즐기는 란돌프입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란돌프는 요리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죠. 그리고 또 귀한 것으로 보답을 하겠다고 합니다. 강연을 위해 검수를 알려주겠다고 했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강연. 벚꽃이 만개한 강연의 식당. 매장을 오픈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되었죠. 설기가 계속 TV를 보고 있는데요. TV 속 화면에는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니즈라는 이름의 그룹. 이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네요. 유니즈의 방송이 끝난 후 매니저의 모습. 유니즈의 매니저는 강연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유니즈의 매니저는 강연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매니저가 먼저 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요. 유니즈의 멤버들은 그의 뒤를 쫓아갔죠. 강연은 식당에서 친구를 기다립니다. 그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 유니즈 멤버들도 함께였습니다. 강연의 식당에 아이돌이 찾아온 것이었죠. 매니저인 친구는 강연을 바라봅니다. 강연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는 강연. 토마토를 주 재료로 삼았습니다. 반으로 토마토를 자르는데요. 팬에는 고기를 올려 구워줍니다. 토마토 파스타와 스테이크 샐러드였죠. 음식 사진을 찍자는 유니즈. 그 다음 음식을 맛보는데요. 한 멤버가 토마토 파스타를 극찬했죠. 봉골레 파스타도 준비했다는 강연. 음식을 다 먹고 나가려는 유니즈의 팀.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합니다. 강연 셰프님을 알고 있었다네요. 매니저는 강연의 힐링이 어떤지 물었죠. 강연은 피식 웃으며 그렇다고 답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강연의 모습. 나무를 사려고 형제 슈퍼에 왔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 같은 사람이 있었죠. 오늘은 원추리가 없는 날이라고 하네요. 나물이 이게 다냐고 물어보는 강연인데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슈퍼를 나섭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제지하는 강연인데요. 슈퍼 주인의 여자가 떠드는 소리 나왔는데 두 아이 중 한 명은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여자가 강연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여자 응원은 자신이 베트남인이라고 했죠. 딸 미영이가 왕따인 것 같다고 합니다. 엄마가 베트남인이라는 이유였죠. 응원은 강연이 셰프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요리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요리밖에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영이 생일에 한국 요리를 하고 싶었죠. 강현은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민호의 아내인 수진네를 찾아간 강현.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생일 파티 요리를 물어봅니다. 이장이 마침 놀러와 있었는데요. 이장은 베트남 요리를 알려주라고 했죠. 다름은 잘못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각 요리를 연습하는 응원. 쌀국수를 알려주려고 온 강현인데 월남쌈도 만들어 보았죠. 애들이 싸먹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강현은 짜조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짜조는 베트남의 만두와 비슷했죠. 응원은 마지막 요리 분짜를 대접합니다. 소스에 채소와 고기, 국수를 찍는 강현. 응원의 음식을 먹어봅니다. 이 조합이면 아이들이 좋아할 듯 했죠. 물을 부탁하면서 설기에게도 먹입니다. 설기의 꼬리가 매우 빠르게 움직였죠. 정말 맛있다고 칭찬을 하는 강현. 응원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응원의 집을 나오는 강현. 요리사 삼촌 하고 미영이가 부릅니다. 미영이가 생일 파티 초대장을 주는데요. 이게 있어야 올 수 있다고 하는 미영이. 애들은 별로 안 올 것 같다고 합니다. 생일 파티 당일이 되었는데요. 미영이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응원은 베트남 전통 옷을 입었는데 미영이도 아동용 옷을 입습니다. 그때 띵동 하며 벨이 울리는데요. 싸웠던 친구 철민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는 미안하다고 하는 철민. 정말 미안하다면서 울음을 터뜨리네요. 미영은 초대장을 주면서 사과를 받았죠. 철민이 고맙다고 말합니다. 미영이 친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베트남 음식이 밥상에 놓여 있는데요. 분짜를 소스에 찍어 먹어보는 아이들.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는데요. 황홀한 표정을 짓는 아이들입니다. 미영과 응원은 베트남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설기에게 시끄럽다고 하는 강현. 죽은 새우를 경계하는 설기였죠. 새우의 참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새우의 뿔, 수염, 내장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팬 위에 굵은 소금을 깔았죠. 그리고는 새우를 가지런히 올려두는데요. 그때 저번에 본 여자애가 왔죠. 이게에서 새우 요리를 완성합니다. 설기와 여자애에게 나눠주는 강현. 새우의 맛을 알아버린 두 사람. 정신없이 새우를 즐기는데요. 여자애를 데려갔던 자가 나타났죠. 모나 하면서 여자애를 부릅니다. 오늘은 인간에게 볼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현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모나의 어머니, 족장이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어렵다고 하는 강현. 갑자기 피리를 주는 남자. 그러면 시간이 될 때 부르라는 것이었죠. 강현은 부정감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부스럭거리면서 봉투를 꺼내는데요. 그 안에는 새우가 가득했습니다. 강현이 남자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이었죠. 남자가 맛있게 새우를 음미합니다. 강현 앞에는 란돌프가 나타나는데요. 수인족의 마을에 초대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과 수인의 교류는 끊겼다고 합니다. 초대에 가도 괜찮을 거라는 란돌프. 강현이 란돌프에게도 새우를 건넵니다. 새우 요리를 해주는 강현. 새우 위에 버터를 올리는데요. 새우 갈릭 버터구이가 완성되었죠. 기묘한 생김새라고 하는 란돌프. 강현은 정말 비스터리하다고 합니다. 요리 실력만큼은 확실한 강현. 머리를 통째로 맛보는 란돌프인데 자신도 허투루 가르칠 수 없다고 합니다. 첫날이니 검술의 기초를 알려주겠다고 하죠. 강현이의 체력이 아주 바닥이 났습니다. 최강의 전사까지 갈 길이 멀었습니다. 란돌프는 훈련용 검을 줍니다. 원래는 란돌프의 딸 것이었죠. 한동안 근육통에 시달릴 강현. 밤이 되고 요리를 해보는 강현인데요. 면 요리를 하는 강현의 옆 설기. 너무 뛰어서 야식이 땡기는데요. 설기도 맛있게 먹어줍니다. 그때 강현이 상을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맛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감격스러워서 주저앉습니다. 밤이 깊은 하늘의 모습. 마을 이장이 밤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불이 켜진 강현의 식당을 보게 되었죠. 고기 요리를 하고 있는 강현. 시그니처 메뉴를 도전을 해보는데 음식을 한 입 먹어보는 강현은 풍미나 감칠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기는 맛있게 먹습니다. 벌써 아침이 되었는데요. 요리사 청년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밤샘으로 피곤한 강현. 이장이 계속 강현을 찾았죠. 일단 강현에게 차에 타라고 하는데
수진 씨의 출산이 임박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고 하는 민호. 정신사납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장이 병원에서 끌려 나갑니다. 강연만 남아있어라고 하는데요. 친구 하나는 남아있으라는 것이었죠. 강연이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민호가 강연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위로하는 강연입니다. 그리고 강연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하는 민호네요. 민호에게 딸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오늘은 잔칫날이 되었죠. 그때 다른 마을에 초대받았다고 하는 강연인데 이장이 환멸의 표정을 짓는데요. 그래도 특산품은 챙겨가라고 합니다. 캠핑 장비를 들고 이계로 향한 강연. 전에 받았던 피리를 불어보는데요. 그 남자와 모나가 왔습니다. 남자는 강연을 단숨에 들어버리고 슝 하고 어디론가 날아갔죠. 새로운 마을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인은 맹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종족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분쟁을 끝내는 맹약이 결성이 됩니다. 인간 등장에 수군대는 마을 사람들. 해무 전사장이 강연을 꺼려하는데요. 남자 수인 노아는 강연을 지켰죠. 신성한 늑대와 설기도 노했습니다. 강연은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등장하는데요. 노아는 강연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합니다. 일족의 우두머리 카샨드라였죠. 족장은 강연을 무척이나 반기는데요. 다들 인간이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딸을 보살펴줘서 보답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강연이 수육을 준비해 온 것이었죠. 안주로 막걸리도 챙겨왔습니다. 막걸리를 열어보는데요. 바로 한 입 마셔보는 카샨드라. 인간이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을 하네요. 오늘도 나는 이 세계로 캠핑을 떠난다. 천재 요리사의 시골 라이프. 이 세계 캠핑으로 힐링 라이프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7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